빌어먹을 귀농이 로망이라고 믿습니까? 농촌 생활이 만만하다고? 마을 사람들이 당신을 밤마다 감시한다면 그곳에서 버틸 수 있습니까? 그게 흑인과 과부라면 말은 하지 않지만 당신의 모든 행동을 속속들이 소문이 되는 그런 마을. 이웃집 창문이 당신이 불을 끄는 순간까지 열려 있고 말은 당신이 누구와 밥을 먹는지, 누구와 웃었는지조차 다음 날엔 마을 전체의 이야기가 되는 곳. 한국 농촌에선 귀농이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시험대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텃세 한복판에서 모든 걸 뒤집어버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마을의 시선을 뒤집고 적막하던 골짜기를 다시 웃음으로 채웠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합니다. 58세 정희는 고구마밭 한가운데서 멍하니 서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년째 되는 날이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상이 찼다. 그러나 남편은 밥 한 숟가락 뜨다 말고 이미 오래전부터 해온 말을 또 내뱉었다. 날카로우면서도 허한 목소리로. 도무지 내가 해주는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애 하나 낳지 못하는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30년 동안 익숙해져 버린 말이었다. 남편은 문을 탁 닫고 나갔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마을 뒷골목의 싸늘한 불빛 아래 남편은 술에 젖어 격한 감정에 휩쓸렸다. 낯선 방, 낯선 사람들과 자신이 잃어버린 젊은 날의 잔영을 억지로 붙잡으려 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만 남았다. 누군가의 손길도 숨결도 그에게 다시 삶을 불러오지 못했다. 새벽, 흔들리던 남편의 발걸음 앞에 한 줄기 헤드라이트가 번개처럼 스쳤다. 짧았고 차갑고 그대로 끝이었다. 정희는 경찰서에서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확인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정희에게 한 번도 따뜻한 표정을 준 적이 없었다. 그저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끝이구나. 그 뒤로 1년. 정희는 홀로 3,000평 고구마밭을 버티며 산다. 수확철이 닥치자 중개소에 전화를 걸어 일손을 요청했다. 그리고 다음 날 검은 그림자가 햇빛을 가르듯 나타났다. 자말, 키는 거의 나무처럼 치솟고 근육은 긴 세월을 땅에서 싸우며 단단해진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예의가 배어있는 말투였다. 정희는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은 따뜻함을 느꼈다. 오후, 자말의 몸에서 흘러내린 땀은 햇빛에 반짝이며 그의 삶이 얼마나 고된지 말해주는 듯했다. 작업복이 젖어 몸에 붙자 자연히 드러난 윤곽들이 있었다. 그저 사람의 강인함이 고스란히 느껴질 뿐인데 정희는 이유 없이 얼굴이 뜨거워졌다. 괭이를 놓치자 자말이 서둘러 달려왔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그 순간 정희는 느꼈다. 남편에게선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걱정과 배려가 담긴 목소리를. 선홍빛 같은 체온이 팔을 타고 전해졌다. 정희는 숨을 고르며 작은 농담처럼 말했다. 아프리카 남자들은 다 그렇게 튼튼한가? 자말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저는 몸 쓰는 일을 오래 해서. 정희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오랜 세월 무너져 있던 감정의 벽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걸 스스로도 느꼈다. 밤, 정희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린 채 뒤척였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열이 조금씩 피어올랐다. 이제야 살아있는 것 같네. 산골짜기에는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은
조용히 속삭이는 듯했다. 이제 어떤 변화가 시작된다고. 고구마밭 가장자리에는 바람이 처음 짚는 자리처럼 잔잔한 흙내가 떠돌았다. 정희는 이른 아침부터 갈퀴를 들고 밭을 한 바퀴 돌았다. 해가 아직 높지 않아 흙의 숨결이 차분하게 들리는 듯했다. 자말은 이미 밭 한가운데 서 있었다. 새벽녘부터 내려앉은 이슬을 어깨에 머금은 채 묵묵히 괭이를 들어 흙을 일구고 있었다. 그의 동작은 조급함이 없었고 한 번 흙을 가를 때마다 마치 오래된 약속을 지키는 사람처럼 성실했다. 정희는 한동안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만 보았다. 저 남자는 무엇을 떠올리며 이 땅을 밟는 것일까? 이 땅은 그에게 고향도 아니고 오래 정 붙인 삶도 아닐 텐데. 그럼에도 그의 몸짓에는 기실, 흙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오래된 관계 같은 것이 담백하게 스며 있었다. 오늘은 저쪽 줄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자말이 말없이 검은 손등으로 땀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다. 정희는 넓게 웃지도 새삼스럽게 놀라지도 않았다. 다만 마음 한 귀퉁이가 뜨거운 연기처럼 천천히 피어올랐다. 그래요. 당신 손이 가는 대로 하세요. 차분히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 말에는 오래된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의 작은 숨결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바람이 고구마 잎을 스치며 작은 파도처럼 흔들었고 햇빛은 묵묵히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려밭 한가운데 눕혔다. 정희가 물을 건네려 다가갔다가 문득 자말의 팔뚝에 남은 상처들을 보게 되었다. 칼자국 같기도 하고 오래된 생활의 흔적 같기도 한 자국들. 그 자국이 담고 있을 사연을 감히 짐작하기 어려웠다. 아픈 데는 없죠? 정희의 목소리는 가늘었으나 곱게 익은 곡식처럼 진심이 묻어났다. 자말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살아온 나라가 다르면 남는 상처도 조금은 다르겠지요. 그 말에 정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다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오래된 문이 천천히 열리는 듯한 감각만 있었다. 자말의 과거도 그 상처도 그가 지나온 길도 섣불리 판단하거나 위로할 수 없는 무게를 품은 것 같아 한 발 더 다가가는 것이 조심스러웠다. 그런데 자말이 먼저 입을 열었다. 사모님은 혼자 오래 계셨나요? 정희는 미묘하게 흔들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대답했다. 오래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저 지나온 세월이 그렇지요. 말끝이 바람에 실려 저 멀리 흩어졌다. 그 순간 자말은 정희를 바라보았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눈빛. 마치 사람의 삶을 조용히 내려다보는 깊은 우물 같았다. 정희는 그 눈빛에 잠시 머물렀다. 그 안에서 이상하게도 자신이 잃어버렸던 사람다운 체온의 흔적을 느꼈다. 해는 머리 위로 천천히 오르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다시 짧아졌다. 서로의 거리는 여전히 멀었지만 어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실 한 줄이 두 사람 사이에 매듭 없이 이어지기 시작한 듯했다. 그날 오후 정희는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작은 말을 꺼냈다. 이 사람은 내게 어떤 바람을 가져오는 걸까? 그 바람이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로 향할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너진 삶의 자리에 아주 조심스러운 새싹 하나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하루는 길었고 해는 이미 산 너머로 넘어갈 기미를 보이고 있었다. 밭둑 근처의 풀잎들은 황금빛으로 젖어들며 어딘가 그날의 노동을 함께 마무리하는 듯 흔들렸다. 자말은 마지막 줄을 정리하더니 괭이를 어깨에 걸쳐 들고 천천히 걸어왔다.
밭을 가로질러 오는 그의 발걸음은 마치 먼 길을 돌아온 사람의 그것처럼 조심스럽고 성실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바람이 그의 말끝을 붙들어 오래 머금고 있는 듯했다. 정희는 물통을 건네며 대답했다. 충분해요. 하루치 일을 두 사람 몫으로 해냈네요. 자말은 잠시 눈을 내리깔고 웃었다. 그 웃음은 소리 없이 피어올라 정희의 마음을 쓸어내렸다. 그 웃음 하나만으로도 농장 바닥을 흘러다니던 피로가 햇빛처럼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작업 창고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작은 물길 옆을 나란히 걸었다. 서로를 의식하며 걸음 속도를 맞추는 일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저 멀리에서 참새떼가 날아오르며 낮의 마지막 조각을 털어내듯 소리를 냈다. 하루가 저문다는 것을 알리는 귀에 익은 산골의 풍경이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자말 씨는 여기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을 했나요? 잠시 대답 없는 침묵이 흐르고 바람이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손을 폭에 쥔 채 잠시 숨을 골랐다. 섞여 살아가려 노력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오래 씹어 삼킨 말처럼 거칠게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며 겁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이유도 없이 화를 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럴 때마다 말은 삼켜야 했지요. 해도 닿지 않을 사람들이니까요. 그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마치 오래 덮어두었던 상자를 조심스레 열듯 이야기를 꺼냈다. 한 번은 시장에서 일이 있었어요. 저 혼자였고 누군가 제 뒤에서 달려오다 넘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바닥에 쓰러지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한테로 향했죠. 누가 다친 것도 아닌데 그들은 저를 밀쳐 세우며 뭐 한 거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해명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그 순간 이미 제 말은 들리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상대가 들을 마음이 없을 때 날은 공기 속에서 금방 사라집니다. 그는 잠시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기척을 흘렸다. 또 한 번은 동네 아이가 제게 공을 떨어뜨렸길래 주워 건넸습니다. 어린아이니까 당연히 도와주고 싶었지요. 그런데 아이 엄마가 제 손에 닿은 공을 다시 빼앗아 흐르는 물에 씻었습니다. 아이가 왜 그러냐고 묻자 그 엄마는 대답 대신 저를 한번 훑어보기만 했습니다. 그 눈빛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더군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럴 때마다 화를 내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제가 화를 내면 그들은 더 두려워하거나 더 의심했겠죠. 그래서 견디는 쪽을 택했습니다. 말을 삼키는 쪽이 서로에게 상처를 덜 남기는 길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도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저에게는 큰일이에요. 말끝이 잦아들 때 정희는 빗방울이 가슴 어딘가에 스며드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여긴 조금은 다르네요. 적어도 사모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생각보다 더 깊이 흔들려 버린 탓이었다. 사람은 사람이지요. 정희의 목소리는 마른 흙이 비를 마시듯 느리고 부드럽게 번져갔다. 그저 살아온 길이 다를 뿐이죠. 잠시 자마른 걸음을 멈추고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은 노을이 그의 얼굴 위에 얹히자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고요해 보였다. 정희는 그 옆모습을 바라보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감정의 잔해들이 서서히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 사람이 살아온 무게를 이해하려 노력해 본 적이 언제였던가. 창고 앞에 이르자 자말이 말했다. 사모님, 저 내일도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빛이 그녀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혔던 창문에 작은 틈이 생겨 바람이 드는 순간처럼. 자말이 돌아서는 동안 정희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의 발걸음이 저 멀리 어둠 속에 녹아들 때까지.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정희는 천천히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여버린 날이었다. 그날 밤 정희는 한참 동안 잠에 들지 못했다. 오랜 시간 혼자서 움켜쥐고 있던 삶이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바뀌는 것만 같아 가슴 한켠이 은근하게 뛰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래전부터 바람처럼 다가오고 있었음을. 해가 산마루에 걸릴 쯤 마당의 흙냄새가 더 짙어졌다. 여자는 우물가에서 물 한 양동이를 길어 들고 오다 말고 문간에 앉아 있는 그를 보았다. 한낮의 고단함이 아직 다 가시지 않은 어깨였다. 그러나 표정은 오히려 가벼워 보였다. 낮 동안 자신이 털어놓은 이야기가 마음속 오래된 짐을 조금 비켜가게 했다는 듯이. 여자는 양동이를 내려놓고 조심스레 물었다. 오늘 이야기 힘들었지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오래된 일이라서요. 다만 말해도 되는 사람인지 한번 시험해 본 셈이지요. 여자는 그 말에 조금 당황했다. 그러나 곧 미미하게 웃음을 지었다. 시험은 통과한 모양이군요. 그는 대답 대신 저녁빛에 물든 들판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벼 잎사귀들이 부드럽게 몸을 흔들었다. 여자에게도 그 움직임이 묘하게 마음에 와 닿았다. 마치 그 흔들림이 두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방향을 맞추어 가는 과정처럼 느껴졌다.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는 데 이유가 필요한가요? 여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당신이 여기와 도와주었듯이 나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서 그래요. 그는 손끝을 조심스레 무릎에 내려놓았다.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던 힘이 풀리는 듯한 움직임. 그러나 그는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대신 긴 호흡을 내뱉으며 손등을 주물렀다. 오랫동안 혼자 몸을 사리며 지낸 습관이 쉽게 변하는 건 아니었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루 끝에 놓인 작은 항아리에서 국화를 한 송이 꺼냈다. 저녁 햇살이 금가루처럼 꽃이 위에 흩어졌다. 이거 우리 마을에선 저녁의 향이 가장 좋아요. 고단한 하루를 달랜다고들 하지요. 그리고 조심스레 그에게 건넸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국화를 받아들었다. 그 작은 꽃을 들고 있는 그의 큰 손이 어딘가 이상하게 어울렸고 또 어울리지 않았다. 여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느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엔 사람이 오간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당신이 와주니 집이 좀 살아난 것 같아요. 그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둡지 않았다. 다만 그의 눈빛 속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었다.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너무 오랜만에 겪어서 무엇으로 감정이 치환되는지 스스로도 분간하기 어려운 듯한 표정이었다. 잠시 후 그는 나직하게 말했다. 저도 이 집에 있으면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저녁의 바람이 천천히 지붕 끝을 스쳤다. 하루가 저물고 밤의 기척이 내려오는 그 순간 두 사람의 사이에는 말로 규정되지 않은 어떤 온기가 오래 머물렀다. 그리고 여자는 깨달았다. 오늘의 이 침묵은 어제와는 다른 의미를 품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거리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좁아지고 있었다. 새벽은 더디게 밝아왔다. 잠들기 전까지 이어졌던 저녁의 잔향이 아직 방 안에 어른거렸다. 여자는 베개를 고쳐들고 한참 동안 누워 있었으나 어쩐지 몸에 깊게 박힌 피로가 쉽사리 거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흔들린 탓임을 알고 있었다. 마루 아래에서 삽자루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자 여자는 이불을 정리하고 천천히 밖으로 나섰다. 안개가 마당을 얇게 감싸고 있었고 그 안에서 그가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다. 허리를 굽히고 땅을 다지는 동작이 얼마나 익숙한지 그의 몸은 마치 오래된 농부의 몸짓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면 몸이 견디겠어요? 여자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그는 삽을 거두고 땀방울을 손등으로 닦았다. 일거리가 있을 때 움직이는 게 저한테는 더 편합니다. 낮에 생각이 많아지는 것보다 이렇게 몸을 쓰는 게 낫지요. 여자는 그 말에 답을 하지 못했다. 전날 그가 했던 고백들이 자꾸 귓가에 겹쳐 들려왔다. 남에게 상처받은 이야기, 삼켜온 말들, 씻겨나가던 공. 그 모든 장면이 여자의 마음 어디 한 곳을 오래 누르고 있었다. 당신은 왜 나를 도왔나요? 여자는 문득 자신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조차 모르겠다는 듯 낮게 물었다.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이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한테는 조심스러운 구석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는 잠시 멈칫했다. 그 질문이 예상 밖이었기보다 여자의 눈빛이 너무 곱게 박혀와서 쉽게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빛 같아서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살아오면서 좋게 대해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처음부터 저를 대할 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게 제겐 크지 않은 은혜였습니다. 여자는 숨이 조금 막힌 듯 했다. 그가 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담담히 내놓을 줄은 몰랐다. 은혜라니요. 나는 그냥이 아닙니다. 그는 말을 잘랐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이런 곳에서 혼자 사는 여자를 도울 이유가 저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손이 먼저 나갔습니다. 아마도 고맙다는 마음 때문이었겠지요. 여자의 가슴 어딘가가 또 한 번 미세하게 흔들렸다. 마치 오래 묵은 집 한쪽 기둥이 조금씩 기우는 듯. 크게 기울진 않았지만 그 기세를 부정할 수 없는 흔들림이었다. 그는 다시 땅을 고르고 있었지만 그의 손등 아래로 떨어지는 햇빛이 묘하게 따뜻해 보였다. 여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깨달았다. 이 집에 온 이후로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단순한 고마움도 연민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에 무언가 말로 규정되지 않아 흐릿하지만 그렇다고 모른 척 외면하기엔 이미 너무 크게 자리 잡은 감정. 그러나 여자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 이 감정을 성급히 꺼내놓는 순간 둘 사이의 조심스러운 균형이 무너질 것만 같았다. 그 대신 그녀는 말 없이 마루에 걸쳐둔 수건을 가져와 그에게 건넸다. 잠깐이라도 쉬어요. 땅은 기다려도 사람 몸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는 수건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다. 그 짧은 움직임 속에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과 조심해야 한다는 마음이 동시에 어른거렸다. 그리고 그 새벽, 두 사람의 마음은 말 한마디 없이 또 한 칸 가까워졌다. 장터에 내려가는 길은 여느 때처럼 고요했다. 그러나 여자는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눈길이 달라졌음을 먼저 알아챘다. 말을 건네는 이는 없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분명히 한 지점을 머뭇거리다 스쳐 지나갔다. 정육점 앞에서 장을 보던 이웃 안악이 동료에게 귓속말을 건네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어젯밤 불 켜진 거 봤어? 그 집엔 혼자 산다 했는데 남자 그림자가 뚜렷하던데. 그러자 다른 안악이 혀를 찼다. 그러니까 둘이 아주 같이 사는 셈이지 뭐. 뭐 밤에 일만 했겠나. 젊은 피하고는 여자는 대꾸하지 않았지만 말들이 바람처럼 흘러들어와 귓속에서 쿵하고 부딪혔다. 젊은 피, 같이 잔다. 밤에 일만 했겠냐. 이 마을의 말은 늘 이렇게 건조했고 건조한 말은 쉽게 부서지지 않았다. 대신 곧잘 쌓였고 쌓이면 무게가 생겼다. 여자가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가던 노파가 말을 걸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외로운 사람끼리 뭐 그러다 정 붙는 거지. 여자는 노파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은 칼날처럼 날카롭지도 않았고 온기를 품고 있지도 않았다. 단지 모두 알고 있다는 태도였다. 괜한 소문이에요. 여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은 굳어 있었다. 노파는 물을 들고 돌아서며 툭 내뱉었다. 소문이란 게 사실이든 아니든 사람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지. 그 말이 유난히 깊게 남았다. 해 지기 전 남자가 마당에서 벼 포대를 옮기다가 동네 몇몇이 울타리 밖을 지나가는 걸 보았다. 그들은 이를 멈춘 그를 보고 서로 칼꿈치로 쿡쿡 찔렀다. 힘이 좋다더니 밤새도 지치질 않겠어. 그 집이 이제 꽤 따뜻하겠다. 둘이 있으니 과부 혼자 사는 집이 살림이야 혼자 하겠어? 말끝마다 묘한 웃음이 섞였다. 조롱이나 놀림이라기보다 사람들이 금기라고 여기는 지점을 슬쩍 발로 건드리고 지나가는 종류의 웃음. 남자는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대꾸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걸 이미 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나가던 이들 중 한 명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둘이 밤마다 등불 켜진 거 우리도 다 봤어. 굳이 숨길 필요 있나? 그 여자도 마음은 있을 테고. 그 순간 남자의 손등에서 힘줄이 도드라졌다. 그러나 그는 분노를 삼켰다. 삼키는 방식에 익숙한 사람답게. 여자는 그 광경을 멀리서 보고 있었다. 남자의 옆으로 바람이 지나갔고 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여자의 발걸음이 자신도 모르게 빨라졌다. 무슨 말을 들었나요? 여자는 그 앞에 섰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별말 아닙니다. 늘 있어왔던 종류의 말이죠.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아래 감춰진 무력감은 부정할 수 없었다. 여자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사람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요. 이런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그녀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어떤 사이가 아닌지도.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 말이 무엇보다 자신을 살리는 손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오늘 시작된 말들은 이제 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마을은 작고 귀는 크며 말은 오래 남는다. 그리고 그 말들 속에서 두 사람의 거리는 이제 선택을 강요받는 순간으로 점점 더 다가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집 안은 유난히 적막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집을 감싸기까지 둘은 각자 일이 있는 것처럼 떨어져 지냈다. 그러나 여자는 일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거칠게 흔들렸다. 마을 사람들 입이 저렇게 빠를 줄은 몰랐다. 그가 상처받았다는 걸 누가 몰라줄까?
여자가 부엌에서 물을 데우고 있을 때 마당에서 헛간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헛간에서 오래도록 나오지 않았다. 잠시 후 여자는 문을 열고 그를 찾아갔다. 헛간 안은 건초향으로 가득했고 그 향 사이에 낮보다 더 지친 기색에 그가 혼자 등을 보인 채 앉아 있었다. 왜 여기 있어요? 여자는 낮게 물었다. 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다가 천천히 뒤돌아보았다. 여기 있는 게 덜 무겁습니다. 내가 무겁게 했나요? 여자의 목소리가 아주 기침처럼 가늘어졌다. 그는 고개를 저었지만 표정은 더 깊이 굳어 있었다. 아닙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제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당신에게 짐이 될까봐. 여자는 가슴이 찌릿하게 당겼다. 짐이라니요. 누가 그런 말을.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밤마다 불이 켜진다. 둘이 산다, 잔다. 그런 말들. 저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감당하기 어려울까봐 그게 두렵습니다. 여자는 숨을 들이쉬며 그 앞에 다가갔다. 마당의 바람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런 말들 때문에 나를 피해요? 그녀의 질문은 조용했지만 깊고 단단했다. 남자는 시선을 떨구었다. 당신이 욕먹는 게 싫습니다. 저 때문에 당신 인생이 괜히 흔들릴까봐. 잠시 정적이 흘렀고 여자는 그 정적 속에서 묘한 감정을 하나씩 꺼내 보았다. 그의 조심스러움이 고맙기도 했고 그 조심스러움이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했다. 당신은 늘 견디는 쪽을 선택하죠. 여자의 말은 온화하지만 단단하게 내려앉았다. 하지만 나는 나를 위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어준다면 그걸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자는 그 말에 눈빛을 흔들었다. 마치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 눌러온 돌이 구금 움직이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도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었다. 고개를 들고 그녀를 보며 말했다. 제가 더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되어버릴까 두렵습니다. 그 말은 나는 당신이 소중하다는 고백이었고 그래서 마음대로 다가가지 못한다는 두려움의 고백이기도 했다. 여자는 조용히 그의 앞에 서서 말했다. 가까이 오는 건 당신 마음이지 사람들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헛간 안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다. 바람이 멈춘 듯 고요했고 둘 사이의 거리는 아주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러나 마지막 한 걸음은 아직 누구도 내딛지 않았다. 어떤 감정은 조금 더 시간이 익어야 진짜 이름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지자 집은 낮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바람은 처마 밑에서 잦아들었고 등불 하나가 방 안을 은은하게 물들였다. 여자는 창문을 닫으며 마치 오래 기다려온 계절이 문턱을 머머 들어오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남자는 마당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와 방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문을 두드릴까, 돌아설까. 그 짧은 순간 동안 그의 어깨는 여러 해 동안 짊어지고 온 외로움과 조심스러움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여자는 그 기척을 알고 있었다. 문을 열어 마주 선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은 아주 조용히 서로에게 머물렀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대답이었고 둘 사이가 이미 충분히 익어 이제는 흘러갈 만큼 익숙해졌다는 사실을 서로가 알고 있었다. 오늘은 돌아가지 말아요. 여자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한순간 숨을 고른 뒤 그 말의 무게를 받아들이듯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방 안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고 불빛은
바람결 없이 고요하게 흔들렸다. 둘이 나란히 앉자 마치 오래 떨어져 있던 두 조각이 딱 맞는 자리로 돌아오는 듯한 묘한 평안이 방 안전체를 채웠다. 그의 손이 조심스레 여자의 손등 위에 놓였다. 움켜쥐지도 성급하지도 않았다. 그저 오래된 불안을 덮는 듯 따뜻함으로 가만히 번져왔다. 여자는 그 온기 위에 손가락을 포개었다. 그 작은 동작에서 말하지 않아도 되는 약속이 조용히 자리 잡았다. 등불 아래서 둘의 그림자가 겹쳐 하나로 이어졌고 그림자가 숨쉬듯 천천히 흔들릴 때 여자는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굳어있던 매듭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가까워졌다. 불빛이 그의 눈에 고요히 비쳤고 그 눈빛 안에는 욕망보다 더 오래가는 무언가,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 그리고 드디어 마음을 허락한 사람을 향한 아주 순한 애정이 있었다. 그 순간 둘 사이의 거리는 더 이상 막을 것이 없었다. 그들은 말로 설명되지 않는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 자연스레 서로에게 기대었고 오래 닫혀 있던 문 하나가 부드럽게 열리듯 둘은 조심스럽게 서로를 안았다. 창밖에서는 밤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고 방 안에는 두 사람이 나누는 숨결만이 따뜻하게 오르내렸다. 그날 밤 둘은 처음으로 같은 자리에 누워 같은 온기를 나누었다. 그것은 급하거나 격한 것이 아니었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심도 아니었다. 그저 마음이 서로에게 닿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이어진 숫자와 소리로 모양을 만들 수 없는 아름답고 조용한 밤이었다. 그리고 여자는 생각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일이 조금은 덜 외로울 것이다. 아침 햇살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저 산 너머에서 천천히 내려와 마당을 비추고 방 안에는 아직 남아있는 온기가 얌전히 깃들어 있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나온 여자는 마을 공기가 전날과는 완전히 바뀌어 있음을 첫 발자국에서부터 바로 느꼈다. 우물가에는 벌써 몇몇 안악들이 모여서 물동이를 들어 올릴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수군거리고 있었다. 어젯밤 아주 시끄럽더라. 나는 정말 잠을 못 잤어. 등불은 새벽까지 켜져 있고 그래도 과부 체면에 좀 조용히들 하지. 저 흑인 총각이 힘이 좋다더니 뭐 소문대로지. 그들은 여자가 가까이 오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마치 들리라고 하는 말처럼 여자는 그 앞을 조용히 걸어갔다. 그러나 발걸음을 멈춘 건 그들의 말 때문이 아니었다. 그 뒤에서 들려오는 낄낄거림이었다. 아이고, 아주 집이 흔들릴 정도였나 봐. 젊은 피가 그렇지 뭐. 어쨌든 이제 둘이서 공개적으로 사는 거지? 여자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그러나 굳어진 손끝과는 달리 표정은 무척 평온했다. 마치 오래 준비해온 말을 꺼낼 차례가 온 사람처럼.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우물가에 안악들이 움찔하며 입을 닫았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크게 울리지 않았다. 잔잔했지만 단단했고 조용히 벼린 칼날 같았다. 맞아요. 그녀는 그렇게 첫말을 꺼냈다. 어젯밤 등불은 늦게까지 켜져 있었고 저는 그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안악들 얼굴이 일제히 굳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다. 여자는 우물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다. 그가 좋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저는 부끄럽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그걸 알고 나면 제가 왜 숨겨야 하는지 오히려 묻고 싶어요.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도 체면이란 게 여자가 말을 이어받았다. 체면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맑았다. 남들이 좋다고 하면 좋고 남들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그런 체면이요? 저는 그런 기준으로 살지 않아요. 당신들도 남의 밤을 들춰보는 일로 자신의 시간을 채우지 말았으면 합니다. 우물가에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그 바람 속에서 그녀의 말이 마을을 가르는 듯이 느껴졌다. 저는 그를 사랑하지는 않아도 그를 존중하고 그가 제게 머무는 것이 고맙습니다. 그게 죄가 되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여자는 다시 장바구니를 들고 걸음을 옮겼다. 뒤에서 또다시 수군거림이 촉촉하게 떨어졌다. 저렇게까지 말하네. 이제 숨길 것도 없다는 건가? 그래도 저렇게 말하니 좀. 그러나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의 소리가 더 이상 무섭지 않다는 걸 스스로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누군가를 향해 조용히 기울어 있었고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게 된 지금 사람들의 말은 더 이상 그녀를 묶어두는 줄이 될 수 없었다. 새벽 안개가 들판 위로 10개 깔릴 때 그는 늘 그랬듯 가장 먼저 마당을 나섰다. 달장문을 열어주고 축축한 흙냄새를 한번 깊게 들이쉬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에게는 변함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어젯밤까지 웅성거리며 쏟아내던 말들. 둘이 아주 난리였다더라. 밤새 무슨 소리를 그렇게. 그런 조잡한 억측들은 그의 걸음을 느리게 하지도 어깨를 구부리지도 못했다. 그의 발걸음은 오히려 단단해졌고 시선은 고요한 아침 하늘을 향해 있었다.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는지 또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부엌에선 작은 불꽃이 가볍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새벽녘 그의 기척보다 먼저 깨어났다. 시골집의 오래된 나무 바닥은 찬 기운을 품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끝은 따뜻했다. 손질한 채소의 향이 방 안으로 은근히 퍼졌다. 잘게 썬 부추, 갓 건져 올린 달걀, 어제 그가 들고 온 싱싱한 우유, 그리고 조그마한 냄비에서 서서히 피어오르는 고소한 잡곡죽 냄새. 그녀는 소리 없이 움직였다. 마치 누군가를 깨울까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하루가 편안하게 시작되길 바라는 마음이 손끝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그녀가 만든 첫 번째 음식은 강냉이죽이었다. 마을 할머니들이 늘 속이 편해지는 죽이라고 말하던 시골식 아침. 그는 새벽마다 묵묵히 몸을 쓰는 사람이었고 그녀는 그에게 가장 부드러운 방식으로 마음을 내어주고 싶었다. 두 번째는 달걀 부추전. 기름이 지글거리며 내는 소리에 그녀는 잠시 멈춰 귀를 기울였다. 이 소리가 오늘 그에게 첫 미소를 주면 좋겠다는 기대를 담아서 마지막으로는 따끈한 우유 한 잔. 그가 오랫동안 혼자 지내며 아침을 대충 넘겨온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는 매일 다른 방식으로 그의 하루를 챙기려고 결심했다. 그가 마당에서 일을 마치고 들어왔을 때 부엌 문틈으로 퍼져나오는 따스한 향기에 발걸음이 멈췄다. 아침 준비됐어요. 그녀가 말하는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불 뒤편에서 반짝이는 눈빛은 훨씬 더 솔직했다. 그는 테이블 앞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런 걸 매일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말은 담담했어도 시선만큼은 그 그릇들 위에 오래 머물렀다. 그가 감추지 못하는 감사와 안도, 그리고 다정함까지 함께. 아니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저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이제는 더 알고 싶고, 당신 하루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으니까요.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침묵은 동의였고 두 사람이 선택한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겠다는 조용한 약속이었다. 식탁 위의 따뜻한 음식들은 애써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을 대신 전했다. 그녀는 행동으로, 그는 태도로 서로의 옆에 서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소문은 바람처럼 흘러가기 시작했다. 둘은 신경 쓰지 않았고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더 단단하게 묶여갔다. 그날 아침 그는 여느 때처럼 해가 들판 끝을 넘어오기 전부터 움직이고 있었다. 낫을 점검하고 물웅덩이 근처 풀을 정리하고 하루의 첫 노동을 담담히 해내는 그의 뒷모습에는 어떤 동요도 흔들림도 없었다. 그가 지켜야 할 것은 소문이 아니라 그녀였고 그녀가 원하는 방향이 곧 자신이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만 또렷했기 때문이다. 집 안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조용히 피어올랐다. 그녀는 이미 부엌 한쪽에 서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새벽빛이 그녀의 손등을 스쳤고 그 손은 묵묵히 식재료를 다듬고 있었다. 어제와 같은 마음이지만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하게 챙기고 싶었다. 그녀가 준비한 첫 번째 음식은 시골식 보리밥이었다. 윤기가 돌 정도로 잘 지은 보리밥. 고슬하게 지어낸 밥 위에는 갓 뜯어온 참나물과 상추가 놓여 있었다. 그 위에 고추장을 한 숟가락 얹고 참기름을 살짝 둘러 비벼내면 입안에서 퍼지는 그 고소함이 그의 몸을 속부터 따뜻하게 녹여줄 것 같았다. 두 번째는 감자 송송국. 막 해온 감자의 흙내를 벗기고 얇게 썬 감자를 푹 끓여내 국물에 은은한 단맛이 번지도록 만들었다. 그녀는 국을 젓는 동안 그가 풀밭에서 어느 순간 땀을 닦고 있을지 상상했다. 그에게 필요한 건 복잡한 말이 아니라 속을 편하게 해주는 따스한 국 한 그릇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꿀절인 무청나물. 예전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낼 때 마을 할머니에게 전수받았던 레시피였다. 달지 않게, 그리고 지나치게 간이 세지 않게. 그녀는 그 균형을 지키기 위해 작은 숟가락 하나로 무청을 천천히 눌러가며 양념을 스며들게 했다. 부엌은 따뜻해지고 있었고 서늘한 창밖 공기와 대비되는 온기 덕분에 그녀의 마음도 차츰 너그러워졌다. 그가 들어왔을 때 식탁엔 은은한 향기와 함께 정갈한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의 애틋함은 숨길 수 없었다. 그는 잠시 말없이 밥상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고맙습니다. 그 짧은 말이었지만 그녀는 그의 마음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보리밥을 크게 한 숟가락 뜨고는 천천히 씹었다. 고슬한 밥알 사이로 참나물 향이 퍼지고 고추장의 은근한 매운맛이 뒤따랐다. 맛있어요. 그가 담담히 말했다. 그녀는 그 말 한마디에 작은 숨을 고르며 미소 지었다. 말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려는 이 아침의 노력들이 그에게 닿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작은 정성 앞에서는 그 단단한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그저 음식을 차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버티는 힘을 건넸고 그는 그걸 문득문득 깨달으며 자연스럽게 그녀 곁에 머무르고 싶어졌다. 그 아침 그는 아무 말 없이 빈 그릇을 싹 비웠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또 하나의 결심을 마음속에 조용히 세웠다. 내일 아침엔 그가 좋아하는 된장고추 무침을 해줘야겠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엔 또 새로운 맛으로 그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해 주리라.
해가 들기 전 그의 발소리가 먼 마당에서부터 들려왔다. 축축한 흙냄새와 새벽 안개가 섞인 공기는 늘 그렇듯 그의 하루를 미리 열어주는 듯 고요했다. 집 안에서는 이미 작은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어둑한 부엌 불을 켜고 감자 바구니를 조용히 꺼내 들었다. 오늘은 감자 옹심이를 해주기로 마음먹은 날이었다. 마을 할머니들이 배속이 든든해지는 음식이라며 자주 해주시던 그 맛. 그에게도 그런 따뜻함을 건네고 싶었다. 감자 손질 잊혀지지 않는 촉감. 감자를 씻어 껍질을 벗기자 하얀 속살이 부엌 등 아래에서 은은하게 반짝였다. 그녀는 강판을 잡고 감자를 힘주어 갈기 시작했다. 사각사각 감자가 갈리는 소리는 오래된 부엌을 가득 채우며 묘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다 갈아낸 감자를 사발에 담고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할 그의 체력을 생각해 전분을 충분히 가라앉힌 뒤 고운 반죽을 도톰하게 떼어 동그랗게 굴렸다. 손바닥에서 굴러다니는 작은 옹심이들은 그녀의 마음 그대로의 모양처럼 참으로 정갈했다. 부추 감자전, 바삭함 속에 담긴 온기. 그 다음은 전을 준비했다. 부추를 반 뼘, 길이로 싹둑싹둑 자르고 감자는 채칼로 가늘게 썰어 찬물에 잠깐 담가 전분을 털어냈다. 감자를 건져내 손으로 가볍게 짜자 차가운 물기가 사라지며 고소한 감자향이 살짝 피어올랐다. 부추와 감자를 함께 섞어 밀가루를 아주 조금만 뿌려 결을 잡고 달군 팬에 넓게 펼치자 지글지글 오래 잊고 있던 소리가 부엌을 채웠다. 가스불 위에서 전이 익으며 가볍게 부서지는 감자향, 부추의 은은한 알싸함이 함께 퍼져나왔다. 그녀는 전을 뒤집기 전에 조금 더 예쁘게 익으라고 팬을 살짝 흔들었다. 조용하지만 섬세한 손길, 마치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 고요한 배려였다. 그가 들어왔을 때 부엌에는 이미 따끈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커다란 그릇에 감자옹심이를 담고 곁에 바삭하게 익어 윤기가 도는 부추감자전을 같이 내놓았다. 그는 그 상을 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눈빛 속에는 감사, 울림,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안정이 함께 서렸다. 아침 준비 또 하셨네요. 네, 당신 하루가 조금은 부드러워졌으면 해서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옹심이를 한 숟가락 떠 입에 넣었다. 말캉하고 포근한 식감이 입 안에서 천천히 풀어지며 오늘 하루를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전 역시 첫 한 입에서 바삭함이 살아있었고 그 뒤로 감자의 촉촉한 단맛이 따라왔다. 그는 한참을 먹다가 부담스럽지 않은 미소를 지었다. 정말 맛있어요. 그녀는 그 말만으로도 새벽부터 움직인 한 시간이 가벼워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의 하루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이 지금의 자신에게는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라는 사실을 더 정확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마을 회관 앞에는 일찌감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가을 수확을 마친 뒤 열리는 작은 잔칫날은 해마다 있었지만 오늘만큼 그녀의 마음이 분주했던 적은 없었다. 그녀는 문턱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에 서 있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가도 괜찮다는 뜻, 또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다는 뜻이 담긴 눈빛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바닥이 닿자 작은 떨림이 손끝까지 번졌다. 같이 들어가요. 그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회관 안은
이미 웃음소리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로 들썩였다. 그러나 문이 열리자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꽂혔다. 어머, 같이 왔나 보네. 아이고, 손까지 잡고. 밤에 시끄럽던 게 헛소문만은 아니었구먼. 수군거림은 여전했다. 그러나 예전처럼 못마땅함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말끝에 묘하게 실린 인정의 기색. 마치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이려는 기류가 아주 조금씩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다. 그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 숨거나 피하지 않았다. 이제 이 관계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는 그런 그녀의 용기를 느끼며 묵묵히 발걸음을 맞췄다. 잔치 음식을 나누던 아줌마들이 두 사람을 보자 손사래를 치며 자리를 내주었다. 왔으면 한 그릇 먹어야지. 자, 여기 황태국 좀 더 퍼줄게. 아이고, 남자분 체구가 크네. 이거 수육도 좀 많이 가져가. 그녀 앞으로 놓인 접시에는 노릇한 전, 달큰하게 무친 시래기, 갓 끓인 황태국 한 그릇이 따끈하게 놓였다. 아줌마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다가와 살짝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잘 챙겨. 좋은 사람이네. 얼굴 보면 딱 알아. 그녀의 가슴이 은근히 뜨거워졌다. 그 말을 들은 그는 잠시 시선을 내려 고개를 아주 조용히 숙였다. 감사 인사를 말로 하지 않아도 그의 표정이 충분히 말해주고 있었다. 잠시 후 잔치 한쪽에서 장기자랑 준비가 시작되자 아저씨들이 막걸리 주전자를 들고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이봐, 한잔 해야지. 새 식구인데다. 아저씨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둘이 잘 맞는 것 같아서 보기 좋네. 그는 어색한 듯 웃으며 잔을 받았다. 막걸리의 부드러운 향이 코끝을 스쳤다. 감사합니다. 그는 천천히 잔을 들었고 아저씨들은 환하게 웃으며 그의 등을 쿵 하고 쳤다. 이제 뭐 우리 동네 사람이야. 걱정 말고 편하게 지내. 그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르게 두었던 숨을 아주 천천히 내쉬었다. 누구의 인정이 필요해서 손을 잡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두 사람을 하나의 자리로 받아들이는 공기가 잔잔히 감겨오는 것은 생각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그녀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였다. 당신이 손을 잡지 않았다면 저는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같이 가고 싶었어요.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으니까. 그 말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끄러움과 감정이 뒤섞인 눈빛이었지만 그 속엔 확실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잔치의 소란스러운 웃음소리, 따끈한 음식 냄새, 막걸리 잔 부딪히는 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조용한 틈을 메우듯 번졌다. 그날 그녀가 건넨 그 한 번의 손길이 둘의 관계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자리로 단단히 세워놓았다. 잔칫날이 지나고 며칠 후 마을은 다시 평소의 고요를 되찾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느새 그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녀와 함께 있어서라기보다 그가 지닌 타고난 성정생 징 때문이었다. 그는 계산하거나 티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누가 보든 말든, 누가 알아주든 말든 자신이 해야 한다고 느끼는 일을 그저 묵묵히 하는 사람이었다. 아침부터 들린 목소리, 이른 아침, 마당에 나와 장작을 정리하던 그녀는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아이고 고맙네. 이 무거운 걸 어쩌라고. 제가 들게요. 천천히 오세요. 그의 목소리였다. 골목길 끝에서 허리가 불편한 노인네가
작은 수레를 끌고 있었고 그는 옆에서 그 수레를 대신 밀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짧게 웃으며 노인의 걸음에 맞춰 발을 천천히 옮기고 있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누군가 보란 듯이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누군가가 힘들어 보이면 도와야 한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의 걸음이었다. 노인은 수레를 돌려놓으며 말했다. 자네는 참 사람이 곰살갑네. 보기 드문 인물일세. 그는 그저 겸손하게 고개만 숙였다. 칭찬을 들으면 마치 미안한 사람처럼 조용히 미소 짓는 습관이 있었다. 마을 우물 앞에서 그날 오후 마을 우물가에는 아줌마 두 사람이 물통을 씻고 있었다. 그녀가 장바구니를 들고 지나가는 길에 먼저 말을 걸어왔다. 어휴, 저 사람 진짜 일손도 빠르고 힘도 좋던데. 아까 박영감네 수레도 대신 끌어주더라고. 아이고, 우린 물통 무거워서 한참 씨름했는데 그분 와서 싹 들어주고 갔어.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뿌듯함보다 원래 그런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더 크게 가슴에 차올랐다. 원래부터 그렇게 남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래 보여. 얽힌데 풀어주는 손 같더라니까. 아줌마들은 은근히 그러나 따뜻하게 말했다. 예전처럼 색안경이 끼어있지 않았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순간이란 이렇게 사소한 곳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그녀는 실감하고 있었다. 사과나무 아래에서 저녁 무렵 그는 그녀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마당 한쪽 사과나무의 낮은 가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가지치기는 꽤 힘든 작업인데 그는 아무렇지 않게 사다리에 올라 엉킨 가지들을 가지런히 잘라내고 있었다. 왜 혼자 해요? 제가 도울 걸 그랬는데.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는 땀을 훔치며 조용히 웃었다. 나무가 오래돼서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혹시라도 당신이 다치면 안 되니까요.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 말이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라서 더 믿음이 갔다. 혹시 힘들진 않아요? 아니요. 손이 가야 할 곳에 손이 가는 것뿐인데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과장하거나 멋을 부리지 않았다. 그저 본래 그가 가진 마음의 결이 그대로 드러난 말투였다. 사람들은 결국 본질을 본다. 며칠 뒤 동네 어르신 둘이 장독대 앞을 지나가며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사람 말이야. 생각보다 괜찮더라. 응. 사람은 같이 살아봐야 아는 거지. 그녀는 베란다에서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었다. 그가 마을에 인정받기 시작한 이유는 그녀와 함께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가진 본래의 선함 때문이라는 사실이 더없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그녀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참 고맙네요. 내가 아니라 당신을 본 거라서. 그는 잠시 말을 잃고 작게 웃었다. 저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그 대답이 왜 이리 안심이 되는지 알 수 없었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의 결이 곧 그 사람이라는 걸 그는 매일 보여주고 있었다. 감정 중심, 묘사 제한 준수. 겨울은 마을에 가장 길게 머무르는 계절이었다. 바람은 찬데 집 안은 늘 따뜻했다. 그것은 난방 때문이 아니라 그가 거기 있을 때 느껴지는 묵직한 온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김치찜 대신 더 부드럽고 풍미 깊은 소고기, 무국, 노릇하게 지져낸 마늘, 간장, 돼지불고기, 그리고 눈 오는 날이면 꼭 해주던 호박죽을 건네곤 했다. 그는 늘 그랬다.
누구에게나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힘든 일을 보면 먼저 손을 대고 어떤 날은 마을 어르신들 집 굴뚝을 스스로 찾아가 연통을 고쳐주기도 했다. 그녀를 특별히 배려한다기보다 본래 그렇게 태어난 사람처럼 마음 쓰는 방식이 따뜻한 청년이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만은 다른 결이 존재했다. 눈이 많이 내린 날, 그날 밤둘은 장작불 앞에 앉아 있었다. 바깥은 칼날처럼 추웠지만 강하는 마치 겨울을 피어오르게 하는 작은 온천 같았다. 그가 내민 머그컵에서 김이 났고 그 김이 그녀의 뺨을 스치며 하얀 숨처럼 퍼졌다. 말이 길게 오가지는 않았다. 대신 눈빛과 호흡, 겨울의 밤 공기를 부드럽게 녹이는 심장의 박동이 서로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가까워지게 했다. 하얀 숨이 창문에 얇게 맺히던 겨울밤이었다. 장작불이 천천히 타오르며 방 안을 붉게 데우고 그 불빛이 그녀의 볼과 그의 어깨 위에서 마치 따뜻한 물결처럼 흔들렸다. 둘은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다. 어떤 이야기도 필요하지 않은 시간이 있었다. 그저 온기가 흐르고 속 깊은 곳에서 오래 갈라져 있던 감정이 서서히 하나의 흐름으로 모여드는 순간 그가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덮었다. 크고 따뜻한 손이었다. 그녀는 그 온기만으로도 마치 얼어있던 겨울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한 부드러운 안도감을 느꼈다. 춥지 않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다. 이제는요? 그녀는 그렇게 답하며 미소를 지었다. 둘 사이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그 거리조차 겨울처럼 조용히 사라졌다. 조금 더 가까이 앉았을 뿐인데 숨소리가 닿았다. 눈빛이 닿았다. 그리고 마음이 닿았다. 장작불이 순간적으로 탁 하고 튀었다. 그 소리에 둘은 동시에 눈을 마주쳤다. 그녀는 오래 잊고 지냈던 따뜻한 설렘을 저릿하게 느꼈다. 그는 마치 그녀를 다독여 주듯 천천히 손가락을 맞물렸다. 그 순간은 소란스럽지도 거창하지도 않았다. 다만 한겨울의 밤 공기를 잠시 멈춰 세울 만큼 고요하고 아름답고 서로의 마음이 깊게 기울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가에 흐르던 미세한 떨림을 본 그는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그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둘 사이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드러운 속삭임이 오갔다. 마치 서로의 온기가 한 겹씩 겹쳐져 작은 방을 가득 채우는 듯한 느낌. 그날 밤 두 사람의 마음은 소리 없이 서로에게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겨울은 그렇게 천천히 지나갔다. 봄 기운이 들기 시작하던 어느 날, 그녀는 낯선 어지럼증과 함께 미묘한 변화를 느꼈다.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던 그녀는 마침내 작은 검사 스틱 위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두 줄을 보았다. 그녀는 말없이 손바닥을 입에 가져갔다. 기쁨 같은 것, 두려움 같은 것, 그리고 오래 잊고 살았던 살아있는 감정이 차오르며 눈가가 뜨겁게 젖었다. 그날 저녁, 그는 밭에서 돌아와 그녀의 떨리는 표정을 보고 이유도 묻지 않은 채 조용히 손을 감싸 쥐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우리 봄을 맞았나 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당으로 스며드는 새봄의 바람을 바라보았다. 마치 세상이 둘을 향해 조용히 축복을 내리는 듯한 순간이었다. 새 생명이 마을을 다시 깨우다 아이 소식이 전해지자 적막하던 마을엔 오래 묵은 설렘 같은 바람이 돌았다. 논두렁을 오가던 아저씨들도 장독대를 정리하던 아주머니들도 입가에 수줍은 미소를 머금은 채 축하 인사를 건넸다.
우리 동네에 이런 경사가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애가 태어나면 이 담장 아래에서 기어 다니겠구먼. 어르신들은 손수 짠 털모자, 베넷 저고리, 작게 접어둔 이불과 도톰한 겨울 포대기까지 하나둘 품에 안겨와 집 앞에 두었다. 그녀는 매번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지만 마을 어른들은 늘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애한테 주는 건데 뭘 고마워해. 다들 같이 키우는 거지. 그 말처럼 새 생명은 마을에 오래 있고 지냈던 온기를 다시 불러왔다. 겨울마다 쓸쓸했던 우물터는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고 비닐하우스 앞에서 잠시 쉬어가던 어르신들은 아기의 태동 이야기를 듣겠다며 기꺼이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이 조심스러웠지만 언제나 그렇듯 담담히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마을 사람들이 다가오면 그는 먼저 손을 흔들거나 묵묵히 짐을 들어주며 자연스러운 배려로 마음의 벽을 허물었다. 어른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속삭이곤 했다. 저 청년은 사람이 참 반듯해. 우리 마을도 복 받은 거지. 저녁이 되면 그는 장작을 챙기고 그녀는 속이 편한 된장국을 끓여냈다. 마당에는 서서히 불빛이 번져 추운 계절 속에서도 가정의 온기가 한층 깊어졌다. 아이는 아직 뱃속에 있었지만 마을은 이미 새봄을 맞은 듯했다. 평온한 일상. 그리고 마지막 선택. 그는 늘 그랬듯 묵묵히 하루의 일을 이어갔다. 다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침밥을 준비하며 그에게 든든한 고구마죽과 따끈한 시래기국을 내놓았다. 그는 말없이 그릇을 비우고 익숙한 온기 속에서 작은 미소로 감사를 대신했다. 그녀는 그의 성격이 결코 과한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더 마음이 놓였다. 이 평온한 일상이 오래 이어질 것을 조용히 예감할 수 있었으니까. 어느 날 그는 조심스레 하나의 제안을 꺼냈다. 마을 풍경을 영상으로 남겨볼까 합니다. 아이도 태어나면 기록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투는 늘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확고했다. 그는 휴대폰 한 대로 논둑의 사계절, 어르신들의 삶, 그리고 그녀가 아침마다 차려주는 건강한 밥상을 담기 시작했다. 영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닿았다. 따뜻한 미소의 어르신들, 정성스런 밥상, 뱃속의 아이를 기다리는 두 사람의 단정한 모습은 도시에 지친 이들에게 작은 쉼표가 되었다. 조회수는 어느새 폭발했고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줄을 이었다. 통장에는 기부금도 조금씩 쌓였다. 그녀는 기부금을 천천히 셌다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걸 마을에 써도 될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 돈으로 마을 회관의 오래된 보일러를 교체했고 아기자리도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마련했다. 어르신들은 기꺼이 시간을 내어 아이의 옷을 널고 마루를 정리하고 심지어 작은 태명까지 지어주었다. 우리 모두가 키우는 아이지.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겨울의 끝에서 아이는 조용히 세상에 첫 숨을 품었다. 그날 밤 둘은 아기의 고난 잠소리를 들으며 마을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어르신들의 웃음소리와 잔잔한 풍경이 겹쳐져 한편의 오래된 시처럼 마음에 내려앉았다. 그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이곳에서라면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녀도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누구의 시선도 두려워하지 않는 한 가정의 고요한 행복으로
자리를 잡았다.